2026년 7월 26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벌어진 참사 이후 한국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서울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미 우루과이 출신의 한 전술가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자신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개인적 결단이나 일시적 감정의 발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 축구가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존 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절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축구협회 상층부 인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침묵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지 그 뿌리 깊은 문제점들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주요 축구 커뮤니티와 팬들의 공간은 격렬한 분노와 깊은 실망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홍명보 감독의 돌연 사퇴 이후 국가대표팀 사령탑 자리는 과도 같은 자리가 되어 국내 유능한 전문가들조차 그 자리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감독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불과 2년 전 축구협회가 국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내세운 한국 지휘봉을 잡으려는 유능한 외국인 지도자가 없다는 변명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잃은 명백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변명은 축구협회가 자신들의 무능과 부조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적 방패막이에 불과했으며 결과적으로 책임 회피의 악순환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스포 전북 현대 감독의 폭로성 고백과 그의 자진 지원 선언은 이 모든 거짓과 위선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거스포 감독은 단순히 이력서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내년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된 숨가쁜 6경기의 임시 대표팀 감독직도 기꺼이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7년 1월에 열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친모의 손길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이면에는 한국 축구 행정 시스템의 기형적이고 부패한 구조를 향한 강력한 고발장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결코 우연히 흘러가지 않으며 반복되는 오류들이 정교하게 설계된 주기를 따라 반복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에 포획과 바그너가 맡았던 국가대표팀 감독 포트폴리오가 어두운 설립 속으로 사라지고 그 빈자리는 불투명한 담합과 정무적 타협으로 메워졌습니다. 이런 정무적 방패를 세운 축구협회 상층부의 판단은 결국 몬테레이에서 한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반면 거스포 감독은 명예나 거칠애가 아닌 한국 축구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어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길을 자발적으로 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실제 데이터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초 전북 현대는 명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강등권 벼랑 끝에서 무너져 가던 팀이었습니다. 이처럼 패배주의에 찢긴 집단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전술판 위에서 움직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혁신하는 시스템 관리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거스포 감독은 선수들의 심리를 깊이 파고들어 이닝 멘탈리티라 불리는 강력한 승리 정신을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무너졌던 명가는 리그와 코리아컵을 동시에 석권하는 더블 챔피언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더 나아가 30만 명이 넘는 홈 관중 수는 단순히 화려한 스타를 보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시스템 붕괴를 경험했던 팬들과 관계자들이 거스포라는 공학자가 완벽하게 복원한 승리 구조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성공 기준은 2024년 당시 다비드 바그너나 홍명보 감독이 누구도 입증하지 못했던 명확한 차이점이었으며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과거 2002년 월드컵에서 누렸던 신화 역시 외부의 냉철한 시선과 과감한 개혁, 즉 한국 축구 특유의 폐쇄적 인맥 카르텔을 해체하는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축구협회 상층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국인 전술가들이 이끄는 시스템 혁신이 자신들의 고질적인 정무적 무능과 부패를 낱낱이 폭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거스포 감독은 자신의 외지인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객관적 소통으로 극복하며 한국 축구의 정서적 카르텔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K리그라는 거친 생태계에서 1년 동안 직접 부딪히며 한국 선수들의 고유한 신체적 특성과 문화적 맥락에서 기인하는 미묘한 심리적 균열까지 모두 데이터화하여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적응이라는 명목으로 허비할 단 하루의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재,
거스포 감독은 이미 한국 축구의 가장 깊은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본과 기득권을 쥔 축구협회 상층부보다 이 푸른 눈의 이방인이 오히려 대한민국 축구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답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자생적 가치와 이를 관리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조적 붕괴 사이에 존재하는 극명한 대조에서 찾아야 합니다. 거스포 감독이 말하는 한국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결코 영혼 없는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불투명하고 졸속으로 가득 찬 축구협회 기술본부의 허울뿐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날카로운 일침입니다. 초기부터 한국 축구에는 헌신할 준비가 된 유능한 전술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용할 깨끗한 시스템 자체가 부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스포 감독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한국 축구의 정서적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그는 현재 국가대표팀이 2025년 초 전북 현대가 고질적으로 앓았던 정신적 공동화 현상과 완벽히 닮아있음을 인지했습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군대식 조직 문화에 갇혀 창의성이 철저히 거세당했고 선수들은 심리적 즉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선진 환경에서 활약하는 주축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압적 명령과 엄격한 규율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이는 선수 개개인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보호하기 위해 혈연과 학연, 즉 인맥으로 굳어진 폐쇄적인 네트워크와 달리 거스포 감독은 완전히 개방된 새로운 형태의 사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수의 한국인 코칭 스태프를 과감히 포함시켜 선진적인 기술과 전술 분석 노하우를 한국 로컬 생태계에 고스란히 이식하겠다는 열린 구조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국인 감독과 달리 한국 축구 내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또한 그는 한국 축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인 결정력 부족을 구체적인 구조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선수들, 예를 들어 강상행과 같은 신예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그라운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핵심 선수들이 과도한 책임감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의 천재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자유를 제공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수 기용 전략을 넘어 축구 철학과 조직 문화의 근본적 혁신을 뜻합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시선은 박지성을 비롯한 축구 혁신위원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거스포 감독의 포트폴리오에 집중됩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구직 신청서가 아닙니다. 이는 축구협회 내에 남은 양심을 저울질하는 마지막 도덕적 시험대입니다. 만약 국내 무대에서 성공과 구체적 대안을 입증한 이 전술가를 또다시 정무적 카르텔의 논리로 배제한다면 그것은 축구협회가 외부 혁신을 스스로 거부하는 결함 있는 공장임을 전 세계에 자인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판결은 냉혹합니다. 축구협회가 상층부의 정무적 압박을 남용하며 재능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제도의 족쇄 속에 가둬둔다면 몬테레이 참사는 단지 한국 축구가 걸어갈 긴 암흑기의 서막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황금 세대는 2027년 아시안컵 우승컵의 손도 대보지 못한 채 시스템의 부조리한 결함 아래 쓸쓸히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국가적 재능에 대한 조직적 방임이자 명백한 행정적 직무유기입니다. 거스포 감독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축구의 잠재력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신의 사단을 온전히 바치고 임시 감독이라는 낮은 자리까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축구협회 내부에서 스스로를 한국 축구 유산의 수호자라고 자처해온 기득권 세력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나라의 축구 운명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권력과 안락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혁신은 언제나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는 치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유화된 권력 뒤로 비겁하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냉철한 생각과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으로 축구 데이터랩의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